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주가가 여전히 그다지 상승하지 못했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첨보이고요. 일단 보시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뜨거워요. 보시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제가 이제 그다지 탐탁치 않아 하는 금양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모, 화학,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당히 뜨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지켜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바로 첨보입니다. 일단 저는 LFP 배터리가 올해부터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니켈과 그리고 LFP 이 두 가지 배터리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업 중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레이더망에 걸린 기업이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첨보라는 기업인데 간단하게 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종합적인 소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2차 전지의 의약품까지 대부분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고, 사실 첨부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전해액, 그리고 전해질, 첨가제 등 이런 소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전해액 관련해서는 세계 1위 기업이죠. 배터리에는 이제 배터리 소재에는 4대 소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4개의 소재를 뜻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전해액, 마지막으로 분리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해액 부분에서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내후년으로 갈수록 압도적인 캐파 증설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경쟁력을 이제 견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그 장벽을 혹은 1등과 2등과의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천억 이상의 그런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후년에도 각각 2천억 이상씩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억 정도의 그런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유상증자라던가 혹은 전환사채 발행 이쪽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저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올해 진행된 3천억 이상의 그런 증세 같은 경우는 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이미 전부 다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만 거의 4천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첨부에서 이제 밝히기에는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을 통해서 증설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2025년은 뭐 은행권 대출이라던가 혹은 구체적인 방향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되는 올해 그런 증설액에 대해서는 사실 전환사채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딱히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첨부의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꽤나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이제 올해부터 가파르게 50% 이상의 성장세가 보일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캐파 증설이 되는 것이고 LFP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첨가제 전액 부분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첨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전해질 같은 경우 하이니켈에 비해서 약 30% 이상의 많은 전해액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이제 저가형 모델에서 LFP 배터리를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 ESS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LFP 배터리가 쓰입니다.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특히 하이니켈처럼 사실 그 압도적인 충전 시간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충전 거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ESS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압도적인 성능 이런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LFP 배터리가 설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부터는 하이니켈도 물론 좋은 것은 맞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보일 것이 바로 LFP 배터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고가 자동차라던가 혹은 프리미엄급 자동차에서는 LFP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시장이 양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ESS라던가 혹은 저가형 모델에는 LFP 배터리가 쓰일 것이고요. 그리고 전해질 같은 경우는 30% 이상 많은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전해질 그리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관련 핵심 기업들의 그런 수혜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FP 배터리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제 피전해질이라는 거 있어요. 피전해질 같은 경우는 세계 독점입니다. 첨부 말고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피전해질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그런 성능이라던가 용량 기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사실 이 첨가제 전해액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충전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해준다거나, 혹은 배터리의 성능, 그러니까 고출력이라고 하죠. 이런 출력 속도, 또 나아가서 이런 거리에 따른 그런 용량도 증대시켜주고요. 무엇보다 안정성에 대해서도 이 전해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물론 지금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맞으나 앞으로도 꽤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오히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만 LFP 배터리가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이러한 캐파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눠 가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CATL 그리고 BYD의 성장률이 100% 이상씩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도 LFP 배터리가 올해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이니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에 들어가는 이런 전해질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를 늘리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몇 년 전에 대비해서 약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LFP 배터리가 테슬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됐어요. 대략 10에서 14% 사이였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4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사실 LFP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월 5일에 우리 조그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승 사단 멤버분들에게 이제 계좌를 공개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는 3년 동안 장에 좋으나 안 좋으나 한 번도 빠짐없이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은 계좌를 공개하고 있고, 어제도 공개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이제 수익률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익률만 보여드리면 16.41%, 28%, 98%, 65%, 36.9%, 39%, 229%, 69%, 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계좌는 상당히 좋아요.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속도로, 올해와 같은 속도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갈 경우에는 계좌 수익 기준으로 텐버거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리 수익까지 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이제 우리 토론방에서도 꾸준한 이제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2월 28일에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좋은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승사단 멤버분들이 있는 토론방이에요. 단언컨대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IP의 구매력은 역시나 놀랍네요. NFP 시장과 STO의 활성화가 되면 소위 덕후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인기를 끌 수도 있겠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카드 그래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회 주관사가 보증하는 희소성이 핵심인 만큼 NFP의 개념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또 다른 모멘텀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전함을 중국에 맡길 수는 없으니 우리나라가 유일한 대안이긴 하겠네요. 이때도 영국에서 국민들이 왜 군함을 외국 나라에서 만드냐고 항의하니 영국 정부 관계자가 영국에는 이런 배를 만들 조선소가 없다라고 했다네요. 방산 사이클과 조선업 사이클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성능이나 판매 가격을 보니 가격을 떠나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전기차가 현재 테슬라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리오토 샤오펑 리오, 중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본 적도 없다고 한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진장 많습니다. BYD 실적도요. 광저우에 있는 진왈 도시 안에서 오토바이는 내연기관 진입 금지, 모든 오토바이는 전기 오토바이, 자동차도 과반이 전기차, 근데 대부분이 국산, 전기차 인프라나 사용 대수가 상상 초월, 근데도 리오토, 샤오펑 니오는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과연 중국 띄우기일까요? BYD 또한
또한 배터리를 제조하는 동시에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상당 부분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 정보에 대해선 참 오해나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같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 관한 그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것이고, 이 대화에서 제가 참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멤버분들끼리의 대화 내용이고, 앞으로도 이런 토론방 그리고 분석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 이제 필승사다 멤버분들의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투자 관련된 핵심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전수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저 또한 거의 네, 밤잠을 다시 줄여가면서, 사실 밤잠을 좀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건강관리 때문에 늘려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그런 강의라던가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밤잠을 다시 줄이면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프라인 모임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필승 사담 멤버 전용 오프라인 모임이고, 현재 4월 모임 날짜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